안녕하세요. 나폴레옹TV 홍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승민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요거 보이세요? 대망 보이시죠? 그 정치에 들어와서 입문하면서 읽었던 소설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소설이 대망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본의 세 지도자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덕천 가강이라고 불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세 사람의 얘기를 다룬 것인데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지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어라.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제 이런 표현으로 세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판에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유승민 의원을 제가 떠올리면서 이 사람은 누구 같을까? 근데 어떻게 딱 이 사람은 누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비교를 할 사람이 있다면 대망에서 이 오다 노부나가류의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류의 사람,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 이렇게 따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울지 않는 새를 어떻게든지 울리려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이죠. 유승민 의원, 사실 제가 원외에 있을 때 저랑 가장 자주 만났던 사람이 유승민 의원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혜원 의원, 유승민 의원, 그 다음에 유영아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만나서 어떻게 우리 이른바 친박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 대통령 만들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그때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항상 똑똑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본인의 몸가짐이나 또 지역 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성실했고, 또 별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남에게 정치적인 배려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 보궐선거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왔던 기억이 나고요. 열심히 도왔는데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지만 도움 받고 나서 저한테 도움 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고, 도움 준 사람은 섭섭하고, 도움 받은 사람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보궐선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섭섭하다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자기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기억나는 것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나올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박 중에 정치하고 싶은 사람 하나 고르라 그러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고르라 그러면 홍문정이다. 어떻게 하든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하면 도와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아둔한 표현으로 그 유승민 의원의 그 프로포즈를 그 당시 거절 아닌 거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사실 솔직히 많은 이른바 그 당시 친박이라는 의원들이 섭섭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뜻이 분명히 좀 다른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자기의 호불호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유승민이도 좋고 김무성이도 좋고 그랬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승민 의원은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잘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참 어떤 면에서는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DK 지방에서는 그 DK 그 정치 그 가보를 개통을 이을 차세대 주자로서 항상 그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탄핵이 일어나기 전까지 얘기죠. 이제 탄핵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정치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또 이 정치가 정치인으로서의 뭐 의리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신을 지키다 보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 정치인도 사람인 까닭에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승민 의원이 탄핵을 했고 그걸 탄핵한 거를 본인이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거의 뭐 김무성 옛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시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유승민 의원도 특유의 경상도 사람 기질이 있어서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졌을 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그 자기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 모셨던 사람에 대한 금도를 벗어난 얘기들을 좀 했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뭐 그 얘기를 다시 이 앞에서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거기 앞장선 거는 더더군다나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른당으로 깨고 나간 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바른당 때문에 전번 지방 총선에서 다 졌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 들어오는 거 찬성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공화당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한국당이나 다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되면 과연 하나가 되는 것이 무조건 저쪽에는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그래가지고 이른바 진보 좌파들이 쫙 나래비 서서 선거를 치르는데 우리가 이른바 보수 우파 단합된 한 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전략 전술상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어찌해서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지 까지도 내가 이해하겠어요. 뭐 그 당시 뭐 그 바른당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만약에 탄핵을 안 했더라면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머리채를 끌려서 광화문 광장에 끌려 나왔을 것이다.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는 촛불에 의해서 다 불타고 여의도는 실종될 것이다. 한국당은 흔적조차 안 남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당시 촛불 쿠데타는 그렇게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해도 어차피 헌재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할 거니까 헌재에서 부결될 거니까 그거는 촛불 민심을 촛불 쿠데타를 우리가 국회에서 일단 막고 대통령 탄핵은 어차피 막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탄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 탄핵은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정치적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유승민 의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유승민 의원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지금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잖아요. 그럼 탄핵 잘못한 거죠. 뭐 반기문 저 대통령 시켜서 친박을 다 쓸어버리고 또 보수 우파가 잡으면 됐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오케이. 그걸 인정한다고 해도 결국은 탄핵은 잘못한 겁니다. 탄핵 안 했어도 반기문 대통령 친박이 당신들과 도와서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 전면에 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한 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탄핵에 반대했지만 어찌되었든 탄핵을 막지 못한 죄로 저 역시도 국민 앞에 이 탄핵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요. 유승민 의원에게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있다는 것은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탄핵 잘했다고 우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 잘했다고 우기고 한국당에 들어와서는 한국당이 플러스가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승민 의원은 탄핵에 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고향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될 것이고요. 제가 여러 번 민심으로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폴레옹TV 홍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긴 하루네요. 요즘 국정감사다 정신없이 바쁜데 오늘 또 광화문 광장에까지 갔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대에 맡겨진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유승민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계속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얘기를 하겠는데, 유승민 의원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요 얘기, 요거 보이세요? 대망 보이시죠? 제가 정치에 들어와서 입문하면서 읽었던 소설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소설이 대망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본의 세 지도자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덕천 가강이라고 불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세 사람의 얘기를 다룬 것인데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하든지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어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세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판에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은 유비 같다, 어떤 사람은 조조 같다, 어떤 사람은 여포 같다, 어떤 사람은 도쿠가와 같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유승민 의원을 제가 떠올리면서 이 사람은 누구 같을까? 근데 어떻게 딱 이 사람은 누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비교를 할 사람이 있다면 대망에서 이 오다 노부나가류의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류의 사람,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 이렇게 따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울지 않는 새를 어떻게 하든지 울리려고 하는 조여동 이데올로기의 모습이죠. 유승민 의원, 사실 제가 원외에 있을 때 저랑 가장 자주 만났던 사람이 유승민 의원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혜원 의원, 유승민 의원, 그 다음에 유영아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만나서 우리 어떻게 우리 이른바 친박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 대통령 만들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그때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항상 똑똑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본인의 몸가짐이나 또 지역 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성실했고 또 별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남에게 그 정치적인 배려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 보궐선거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왔던 기억이 나고요. 열심히 도왔는데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지만 도움 받고 나서 저한테 도움 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고 도움 준 사람은 섭섭하고 도움 받은 사람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보궐선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섭섭하다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자기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기억나는 것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나올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박 중에 정치하고 싶은 사람 하나 고르라 그러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고르라 그러면 공문정이다. 어떻게 하든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하면 도와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아둔한 표현으로 유승민 의원의 프로포즈를 그 당시 거절 아닌 거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사실 솔직히 많은 이른바 그 당시 친박이라는 의원들이 섭섭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뜻이 분명히 좀 다른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자기의 호불호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유승민이도 좋고 김무성이도 좋고 그랬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승민 의원은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잘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참 어떤 면에서는 부럽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DK 지방에서는 DK 정치 가보를 개통을 이을 차세대 주자로서 항상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탄핵이 일어나기 전까지 얘기죠. 이제 탄핵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정치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또 이 정치인으로서의 뭐 의리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신을 지키다 보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 정치인도 사람인 까닭에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승민 의원이 탄핵을 했고 그걸 탄핵한 거를 본인이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거의 뭐
김무성 옛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시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유승민 의원도 특유의 경상도 사람 기질이 있어서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졌을 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자기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 모셨던 사람에 대한 금도를 벗어난 얘기들을 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뭐 그 얘기를 다시 이 앞에서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앞장선 거는 더더군다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른당으로 깨고 나간 건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바른당 때문에 전번 지방 총선에서 다 졌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 들어오는 거 찬성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공화당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한국당이나 다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되면 과연 하나가 되는 것이 무조건 저쪽에는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그래가지고 이른바 진보 좌파들이 쫙 나래비 서서 선거를 치르는데 우리가 이른바 보수 우파 단합된 한 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전략 전술상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어찌해서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지까지도 내가 이해하겠어요. 뭐 그 당시 그 바른당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만약에 탄핵을 안 했더라면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머리채를 끌려서 광화문 광장에 끌려 나왔을 것이다.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는 촛불에 의해서 다 불타고 여의도는 실종될 것이다. 한국당은 흔적조차 안 남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당시 촛불 쿠데타는 그렇게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해도 어차피 헌재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할 거니까 헌재에서 부결될 거니까 그거는 촛불 민심을 촛불 쿠데타를 우리가 국회에서 일단 막고 대통령 탄핵은 어차피 막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탄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 탄핵은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정치적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유승민 의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유승민 의원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지금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잖아요. 그럼 탄핵을 잘못한 거죠. 뭐 반기문 저 대통령 시켜서 친박을 다 쓸어버리고 또 보수 우파가 잡으면 됐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오케이. 그걸 인정한다고 해도 결국은 탄핵은 잘못한 겁니다. 탄핵 안 했어도 반기문 대통령 친박이 당신들과 도와서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 전면에 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한 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탄핵에 반대했지만 어찌되었든 탄핵을 막지 못한 죄로 저 역시도 국민 앞에 이 탄핵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요. 유승민 의원에게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있다는 것은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탄핵 잘했다고 우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 잘했다고 우기고 한국당에 들어와서는 한국당이 플러스가 안 돼요. 유승민 의원 어줍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한테 무슨 권리로 그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홍 의원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승민 의원은 탄핵에 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고향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될 것이고요. 제가 여러 번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정치에 대해서
앞으로 더 꿈을 키우고 더 할 수 있다면 나 탄핵 하여간 어찌되었든 생각해보니까 잘못됐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감이었냐 아니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바로 하고 싶은 말 할 말이 없으면 그 문제는 나중에 따지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탄핵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탄핵이 잘못됐다. 그거에 관해서 내가 정말 겸손하고 또 담백하게 여러분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유승민 의원의 앞으로 미래, 한국당하고 통합하는 문제, 우리 공화당과의 이제 보수 우파의 연대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계속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그나마 애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유승민 의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